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90년생 신지혜. 이번에는 유튜버 김지향님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플러스 사이즈 모델 10년 차고요. 이제 막 시작하는 뉴비 유튜버 김지향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보려면 어떻게 검색해야 하나요? 유튜브는 저희 66100으로 검색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채널명은 변경이 되겠지만, 되게 오래 고민하고 시작한 거여서, 네, 사실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플러스 사이즈 모델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플러스 사이즈 모델은 뭐 일반 모델이랑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카탈로그라든지 뭐 광고라든지 뭐 화보 촬영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기존에 이제 마른 모델을 주로 쓰는데, 그 마른 모델 이외에 이제 그러니까 14 플러스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14 사이즈 이상의 모델을 지칭하는 게 시초였고, 지금은 통상적으로 평균 사이즈, 그러니까 보통 마른 모델 이상의 플러스 사이즈 가진 모델들을 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백수가 돼서 직업 선택의 기로에 있었고, 원래는 제가 대학에서는 외식조리학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요리를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지금은 아마 한국에서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 시즌 1 지원자였어요, 제가. 제가 그거 즐겨보는 애청자인데.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타이라 뱅크스가 이제 호스트로 많이 나왔던. 근데 이제 제가 거기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거든요. 그래서 2차에서 탈락하고, 좀 더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아예 또 뿌띠 플러스라고 해서 키가 작은 모델을 또 전문적으로 부르는, 그래서 이제 뿌띠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기용하는 에이전시가 유럽에 몇 군데 있어서 에이전시 캐스팅 투어를 이제 준비를 하던 차에 미국에서 열리는 풀 피규어드 패션위크라고 하는 플러스 사이즈 패션위크를 알게 돼서 거기 어플라이를 했다가 이제 서류 합격을 해서 이제 오디션을 보러 와라 라는 제안을 받아서 그냥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이제 미국에 가게 된 거죠. 네. 진짜 용기 있으시네요. 그냥 될 대로 되라였어요. 용기와 될 대로 되라는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래서 살면서 백수 한번 해봐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모델 일을 하시기도 하고, 네. 또 다른 일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죠. 네. 사실은 이제 모델로 한국에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워낙 그 시장 자체가 크지 않고, 그리고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기용하지 않는 플러스 사이즈 의류 브랜드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굶어 죽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제가 66100이라는 그 매거진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매거진 발행을 계속 하려다 보니 이제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책 만드는 건 돈이 엄청 드는데 벌리는 돈이 없으니까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쇼핑몰을 차렸죠. 그 쇼핑몰 운영을 하는 게 이제 지금은 거의 주 업무가 되어 있고, 그 사이드로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강연이나 뭐 모델링이나 뭐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 브랜드 이름은 뭔가요? 66100이고, 그 주력 상품은 뭐 여성 의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은 저희가 팬티랑 브라렛이에요. 네.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오늘 네. 자랑을 좀 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이 제품인데, 실제로 보면 지금 보시면 컵이 굉장히 크죠.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게 브라렛이라는 게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네. 아세요? 네. 요새 유행이, 그쵸, 몇 년 그쵸, 전부터 그쵸. 유행이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와이 없는. 근데 이제 와이어 없는 이 브라렛이 실제로는 서양에서는 장식용으로 입어요. 편해서 입는 게 아니고. 그래서 레이스 형태로 된 게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게 조금 더 편안한 형태를 찾다가 이제 이런 코튼 소재의 브라렛이 된 거죠. 근데 이제 플러스 사이즈는 사실은 와이어 브라 아니면 도저히 답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느 분이 제작하신다고 하길래 그러면 플러스 사이즈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내가 셀링을 해드리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콜라보해서 같이 만들자.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그분이 이제
남자 디자이너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브랜드를 팔고 자기는 취직을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그거를 인수합병하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 브랜드가 되어 있어요. 진짜 엄청나신 분이네요. 10년 전에 백수였다가 네. 미국으로 모델을 하러 갔다가 인수합병까지 한. 이게 뭐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이 얼만큼 네. 이제 대단해 보이느냐 네. 뭐 이 정도. 이거는 저희가 좀 일부러 좀 특별하게 만든 게 보통은 뭐 85 밑둘레에 컵 사이즈 ABC 컵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사이즈가 너무 많아지니까 재고 관리가 안 되거든요. 생산도 어렵고. 그래서 아이의 뒤에다 후크를 더 연장하실 수 있게 후크를 따로 제작하고 그럼 후크를 따로 제작하면 어깨끈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요척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얘를 아예 뒤에다 후크를 3개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거를 옮겨서 체형에 맞게 조절해서 입으실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 브라에서 입고 싶어도 젖꼭지 비침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아서 아예 안에 패드를 넣으실 수 있게 패드 구멍을 따로 만들었고 그래서 패드는 또 별도로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씩 구비해야. 와이어 때문에 이제 집에 오자마자 브라를 벗어 던지는 분들을 위한 브라네. 이건 X장인 건가요? 아, 이거 X자로도 입으실 수 있어요. 아. 왜냐하면 이렇게 입었을 때 가슴이 크신 분들은 훨씬 안정적으로 입을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 연장 후크인데 그래서 밑가슴 둘레가 시중에서 보면 90이 그나마 제일 크게 나온 건데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 밑가슴 둘레 90 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그럼 속옷 뭐 입고 계세요 하면 85를 늘려서 입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와이어가 몸에 다 파고들어서 불편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 사이즈를 이렇게 많이 만들면 재고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효율적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몸을 핍박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우리가 사회에서 지켜야 하는 어떤 최소한의 어떤 마지노선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사이즈 베리에이션을 좀 넓게 가져가는 걸 하고 있고요. 밑가슴 둘레 한 100까지도 커버가 가능하세요. 왜냐면 이게 밴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신축성이 있어서 컵 사이즈는 이제 이건 체형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뭐 D컵에서 E컵까지도 어느 정도는 입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커서 갑자기 놀라셨나 봐요. 아니요. 제 친구 중에 네네. 그 탈코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본인은 브레이저를 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가슴이 너무 커서 맞아요. 탈코 브레이저 벗는 거 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맞아요. 뭘 브레이저를 하고 다녀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고인이 되신 설리 씨가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브라는 액세서리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걸로 해시태그를 엄청 달고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들을 많이 공유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가슴 크신 분들 중에는 치밀 유방이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 가슴이 조직이 단단해서 굳이 처지지 않는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가슴이 치밀 조직이 아닌 분들은 이 밑가슴에 그 닿는 부분이 다 땀띠가 생겨요. 그럼 다 헌다고요. 근데 브라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친구분처럼.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브라가 액세서리라고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는 약간 강압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나에게 브라는 액세서리다? 라고 해시태그를 바꿔달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뭐랄까 탈코르셋도 마찬가지고 이런 페미니즘 운동에서 누구 하나 버리지 않고 같이 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되게 많이 애를 쓰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이런 제품이 되게 많이 필요하죠. 아까 팬티도 보여준다고 하셨는데 네. 팬티도 그냥 소위 요즘 어디 가서 제 소개를 하면 빤스 장사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이번에 나온 신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근데 보시면 이 레그라인이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다리 사이가 좀 많이 드러나는 스타일이긴 한데 입으면 실제로 아무것도 입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왜냐면 이 사타구니에 걸림이 없거든요. 보통의 팬티는 이제 이게 기본형이긴 한데 이것도 굉장히 배 팬티라 그러죠. 왜 할머니 팬티라 그러잖아요. 근데 입으면 또 사실 그렇게까지 막 엄청 할머니 팬티 같진 않은데 이제 보통은 이게 기본이죠. 근데 이게 좀 더 많이 내려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엉덩이가 없고 골반이
있는 게 특징이고 허리가 또 길어요. 근데 허리가 길다고 해서 또 뱃팬티를 입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골반 아래 뱃살에 팬티가 다 끼어서 말려 들어가요. 그러면 그 팬티 자국대로 몸에 살이 그대로 자국이 남아서 그 모양으로 뱃살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나 뱃살이랑 팬티 자국 이런 거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00% 안 맞는 속옷 입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너무 문제인 거예요. 자기 몸을 계속해서 혐오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품들에 노출되고 그 상품 말고는 아무 선택권도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게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사실 제 필요에 의해서도 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좀 고집스레 만들고 있어요. 저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네. 뭐 자국이나 뭐 그런 아무래도 게 생기잖아요. 줄어들죠. 아무래도 줄어들죠. 말려들지 않는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뭐라고 하죠? 이 대퇴부라고 하나요? 이 부분에 압박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도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 움직임에 있어서도 훨씬 더 활동성을 가져요.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저희 지금 텀블벅에서 절찬리에 펀딩 중이고 목표액 1,000만 원을 목표로 많이 팔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이 팔아야 사야겠네요. 네. 많이 팔아야 저희가 또 다음 제품도 만들고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 지난번에 탈코르셋 얘기를 하면서 여성들에게 선택권을 주어주는 것이 탈코르셋을 집어 던지는 의미가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렇게 상품으로도 구현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성이 자유롭게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기 위해선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해야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상품들이 더 있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여성 의류? 근데 이제 바지 맛집으로 저희가 유명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보통 여성분들 오시면 다 막 단추가 당장 튀어나갈 것 같은 바지 입고 오시거든요. 일단 사이즈를 먼저 재드리고 제가 방문 착장 서비스를 해요. 그래서 저희 쇼룸으로 오시면 사이즈를 재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체형 분석을 하고 그분에게 맞는 제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거에 맞춰서 어드바이스해서 이제 옷을 입어보시고 나면 바지가 남아?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공간이 없는 바지를 입는 거예요, 이제 계속.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를 맥시멈으로 늘려 입거나 안 맞는 사이즈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활동성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슬랙스를 많이 찾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찾으시는 게 이제 경조사용 원피스. 왜냐면 원피스가 여러 가지 코디를 하지 않아도 되고 한 벌만이 갖춰 입어도 되니까 좀 편안해서 많이 찾으시고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이 이제 직장인 분들, 대학생 분들 그리고 이제 엄마랑 같이 오는 따님들. 그래서 엄마 옷을 사주시거나 딸 옷을 사주고 싶어서 오시거나. 그래서 그런 고객님들을 많이 만나죠. 그러니까 사실 되게 와서 울고 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요? 네. 나한테 맞는 옷을 다 입어본 적이 처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밖에 나가면 언니 옷 없어요. 언니 사이즈 없어요. 그러니까 문전박대 당하는 게 너무 일상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아서 너무 좋다. 그리고 취향이 없는 게 사실 제일 저는 되게 속상해요. 오시면 한 번도 취향에 맞춰서 옷을 골라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맞는 걸 입어야 되는 거죠. 그냥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그냥 자부심이라면 자부심이랄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이 빠진 적이 초등학생 이후로 처음이에요. 정치라면서 다이어트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정치 다이어트 하셨네요. 정말 정치가 가장 직방입니다, 여러분. 선거 한번 치르면 살이 쭉 빠져요.